자, 그러면 이제 우리 397페이지. 자, 선매제도 보겠습니다. 선매. 그 선매제도는 이제 그렇게 잘 활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제 비중도 좀 떨어지는데, 자, 국가는 이제 공공단체, 이 공적 주체가 자, 이 토지를 가지고 이제 공익 목적이랄지 또는 공공사업 목적으로 이제 좀 쓰려고 해요. 그러면 자, 토지 소유자가 협상을 해가지고 얼마에 사고 팔고 할까? 이게 편해요? 그냥 뺏는 게 편해요? 그냥 뺏는 게 편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냥 뺏는 게 수용. 그러니까 수용이 편하지 협상한다는 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활용이 안 돼요, 실은 이게. 자, 그래도 이제 제도가 있으니까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선매, 그것은 먼저 선자 사겠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허가 신청이 있을 때, 자, 거기 밑줄 하세요. 1번에 토지 거래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거기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첫째 줄이잖아요. 첫째 줄. 그러니까 이제 선매는요, 먼저 허가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박스를 보면 또 이 토지가 어떤 토지여야 되냐. 첫 번째, 공익사업용 토지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은 토지. 그러니까 이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려면 우리가 그 토지를 쓰겠다 해가지고 이제 공적 주체가 뭔가 공익사업으로 이제 쓰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선매자가 쭉 나와요. 거기 398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토지를 공익 목적으로 이렇게 쓰겠다 이건데,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거기 선매자가 누구냐, 이거 무슨 각종 공사인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럼 이게 기출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이걸 또 우리가 다 외워야 됩니까?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딱 보니까 어떤 공사만 빠졌어요. 쭉 보면. 쭉 봐봐요. 뒤로. 뭔가 빠져있는 공사 하나. 항공, 운송 공사. 그거 없죠? 그게 답이었던가? 그런 것 같은데. 항공, 그거는 비행기는 땅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하늘로 다닌다. 이렇게 기억하면 혹시라도 나오면. 자, 이런 거 외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밑에 2번 보세요. 자, 그럼 이제 허가 신청 있잖아요. 자, 그럼 둘째 줄 밑줄 합니다. 신청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신청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허가 신청했으면, 자, 이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자, 그러니까 이제 LH가 당신 땅을 사서 여기다 주공아파트 짓는다고 하네요. 그럼 LH하고 협상해서 파세요. 자, 이렇게 이제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자, 1개월 이내. 자, 그러면 선매자는 이제 LH죠. LH는요, 셋째 줄, 지정 통지를 받았어요. 자, 셋째 줄. 그러면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선매 협의를 끝내야 돼. 자, 1개월 이내 지정 통지 받았죠. 그럼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다시 1개월 이내에 자, 선매 협상을 어떻게 해라? 종료, 끝내라. 자, 그러니까 간단해요. 신청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 통지해주고, 그리고 이제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끝내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선매 협의는 늦어도 뭐냐? 15일. 자,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이제 뭐예요? 진행을 해야 돼. 자, 늦어도 지정 통지를 받으면 15일 이내는 협의를 진행해서 한 달 내에 끝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선매 가격. 자, 4번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선매 가격은 어떤 가격으로 이제 산다는 얘기냐? 자, 거기 보시면 둘째 줄. 감정 가격. 자, 선매는 무슨 가격?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하려면 아무래도 어때요? 공시지가로 사겠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팔아요, 안 팔아요? 팔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가. 자, 이걸로 이제 사겠다. 그러니까 구분해야 돼요. 아까 매수 청구는 무슨 가격? 공시지가. 선매는 무슨 가격? 감정가. 이렇게 구분을 딱 해서. 그 다음 맨 밑에 5번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기 체크하세요. 허가 또는 불허가입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 줍니다. 자, 허가 또는 불허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통보해 줘. 이것도 불허가만 통보한다 이렇게 나와요. 공익 목적으로 쓰겠다는데 토지를 안 팔겠다고 그래? 이런 괘씸한 놈을 봤나? 하고
불어가 때린다. 이렇게 하면 또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에 대한 의무. 자, 이 부분이 최근에 계속 출제되더라고. 이 부분. 자,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라 해가지고 그 이용 의무가 있는데 그 이용 의무. 자, 다시 갑니다. 앞으로. 자, 아까. 자, 387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그 박스 안에 자, 자기 거주용 주택 용지를 이용한다. 2년. 두 번째,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익시설이다. 2년. 디귿번에 농사짓고 축산업 하겠다. 2년. 그리고 니을번에 보면 자, 토지를 수용을 하거나 뭐 어쩌고 뭔가 사업을 한다 그랬죠. 그럼 4년. 미음도 무슨 사업한다. 4년. 자, 비읍도 무슨 사업한다. 그럼 뭐다? 4년 다. 그러죠? 그러니까 니을, 미음, 비읍을 묶으세요. 니을, 미음, 비읍을 묶으면 무슨 사업에 이용한다. 그럼 다 몇 년? 4년. 그 다음에 이제 자, 시옷입니다. 시옷에 내려오면 이제 첫 번째 A가 뭐냐면 자,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농지 외의 토지를 자, A의 둘째 줄.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료로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사람이 그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 그 허가구역에서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한다, 이거.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대체 토지 취득이다. 대토 그러잖아요. 대토. 예. 이랬을 때 이것도 얼마? 2년. 예. 그러니까 기존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해란 얘기고. 그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자, B와 C인데 이거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자, B가 뭐냐면 둘째 줄. 현상 보존 목적을 한다. 그 현상 보존 동그라미. 자, 388페이지. 자, 거기 현상 보존 동그라미하고 몇 년? 5년. 그리고 이제 기타 나머지 실수요 목적 그랬는데, 자, 이것도 그 옆에 대해서 임대 사업이라고 하나 쓰세요. 거기 C번에다가 임대 사업을.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 건물과 그 건물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때 이것도 몇 년? 5년. 그러니까 이 5년짜리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자, 현상 보존 5년, 임대 사업 5년.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사업이다 그러면 몇 년? 4년.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몇 년? 2년. 그러니까 3년짜리 나오면 그게 답이에요. 3년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럼 다시 넘어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어떤 건 2년, 어떤 건 4년, 어떤 건 5년 이렇게 이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않네. 그럼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자, 이제 페이지 넘깁니다. 그러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자, 이제 40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법조문 다 건너뛰고 402페이지. 자, 먼저 조사 의무. 그러니까 이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는지 이제 실태조사를 해요. 이 실태조사를 거기 둘째 줄 매년 1회 이상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시군구청장, 즉 허가권자가 이제 조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실태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네. 그러면 먼저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자, 거기 셋째 줄. 문서로 한다는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빨리 이 기간 내에 당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시오. 라고 이제 이행명령을 내린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오른쪽. 자, 이행명령을 내렸는데 여전히 개기고 이용을 안 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이 부분이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행명령도 그렇게 나왔어요. 문서인데 거기 구두 또는 문서로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구두 또는 문서. 구두는 아니면 문서로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행강제금인데 얼마 때리느냐? 둘째 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자, 여기 조심하세요. 취득가액. 그러니까 실거래가는 얘기해 지금. 이 사람들 거래한 금액.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뺐을 때는 많이 뺐어야 돼요? 적게 뺐어야 돼요? 많이 뺐어야 되니까 공시지가도 아니고 뭐다?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뺐었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게 이제 10% 범위네.
그럼 10% 범위 내에서 때리는데, 자, 2번입니다. 거기도 밑줄 하세요.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초 이행,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이걸 갖다가 이제 최초 의무 위반이 있었던 날, 이렇게 이제 장난을 쳐놨는데, 조심하세요. 그 다음, 1년에 한 번씩입니다. 밑줄. 이것도 1년에 2번씩 이렇게도 나왔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그 이행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속 때리겠다 이거야. 이행을 하지 않으면. 자, 그 다음 또 밑줄 하세요. 다만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자, 부과할 수 없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박스를 보세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자, 10%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하는데, 거기 보시면 자, 첫 번째, 이것도 외워야 돼요.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다. 그럼 방치니까 얼마? 10%입니다. 그 다음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했다. 얼마? 7%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 관청 승인을 받지 않고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했다. 그럼 얼마? 5%입니다. 자, 기타가 7%인데 기타는 놔두고요. 자, 그럼 외우세요. 방 10, 임 7, 변 5. 자, 방치하면 몇 프로? 10%. 그 다음에 임대를 해줬다. 얼마? 7%. 그 다음에 변경. 승인받지 않고 변경했다. 5%. 방 10, 임 7, 변 5. 이거 다 출제된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10%.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행 강제금. 자, 그럼 이제 페이지 넘깁니다. 자, 404페이지. 자, 3번. 자,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해야겠죠? 이제 이행을 했으니까. 그 다음. 그런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자, 이거 다 출제된 것들이에요. 그 다음 4번. 그런데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라면 시군구청장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이의 제기할 때 며칠 이내 해야 되나요? 이거 30일. 앞 페이지 403페이지 맨 밑에 봐봐요. 자, 앞쪽 페이지 403페이지 맨 밑에 법조문 거기 7항 봐봐요. 7항. 이의 제기하려면 부과 처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말을 자, 404표 여기다도 써주지. 왜 또 빠뜨려가지고 막. 자, 거기다 쓰세요. 이의 제기할 수 있다 해놓고, 자, 거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자, 이거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 이의 제기하는, 불복하는 이런 규정이 없다.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근데 있잖아요. 30일에 이의 제기한다는 거. 그 다음,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자, 이거 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 5번입니다. 그럼 이제 이행 강제금 부과를 받은 사람이 이걸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않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기 국세 체납 처분의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 이제 우리가 강제 징수하는데 그 방법에 따라 징수하겠다 이걸. 그러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 고액 체납자들 있잖아요. 세금 안 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부동산을 압류를 해가지고요. 공매로 넘겨요. 공매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경락대금에서 징수하고 나머지 가져가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바로 공매로 넘겨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다 부동산 빼돌리죠?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못 찾아내요. 그런 경우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이행 강제금. 자, 이렇게 부과한다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깁니다. 거기 보면 이제 406페이지 허가의 승계, 뭐 허가 취소,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따로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407페이지 갑니다. 자, 다른 제도의 관계 글인데, 자, 이거 아까 얘기했어요. 자, 거기 보시면 1번 허가를 받으면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거기 밑줄. 이제 이거 검인 제도인데 뭐냐면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등기 이전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계약도 없으면서 등기만 이전하려고 그래. 왜? 이거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부동산 빼돌리려고. 그래서 니네 둘 사이에 진짜 계약이 있었냐 없었냐 그 계약서 가져와 봐 해가지고 그 계약서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게 바로 뭐냐? 검인제도예요.
그런데 이제 허가를 받으면 이거 받을 필요 있다 없다 금인을 없어. 왜? 허가할 때 이미 철저히 검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할 필요 없다는 얘기. 근데 요즘 검증 제도도 이제 시험에 안 나와. 왜? 우리 매매계약 하잖아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하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또 금인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인 받을 일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요. 꼬박꼬박 한 문제 나오다가 최근 10년 동안 한 문제도 안 나와요. 좀 비중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이제 농지 같으면 아까 농취증 거기 둘째 줄 농취증 받은 것으로 본다. 왜 그럴까? 허가 신청하러 갈 때 농지 같으면 농업경영계에서 미리 제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허가 받으면 농취증 받은 걸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맨 밑에 3번 이게 중요해.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해야 돼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제도의 취지가 달라. 토지거래 허가는요, 투기 목적인지 아닌지 그걸 검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탈세. 그러니까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탈세하는지 아닌지 그걸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하는 게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된다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중복되는 게 아니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생략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농취증 받았어도 신고해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신고해야 되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다 합니다. 자 나머지 또 필요 없고 자 409페이지 가시면 이제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410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번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포상금 거기 박스에 보시면 1, 2, 3, 4 4개 했잖아요. 자 그러면 같은 법령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모아놨어요 지금. 자, 다시 정리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대한 포상금 대상자는 4명인데 어떤 사람이다? 다 거짓. 그래서 1, 2, 3, 4, 4명이 다 뭐다? 거짓. 자, 그런데 이제 5번, 6번을 묶으면 이제 이게 토지거래 허가 위반에 대한 포상금 대상자인데 자, 토지거래는 첫 번째 5번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사람. 간단하게 그냥 허가 위반 이러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자, 이들이 이제 신고 고발 대상자. 그럼 이제 이들한테 이제 포상금을 주는데, 자, 이들한테 포상금은 얼마 주나요? 하는데, 이들은 얼마 줍니까? 하면은 건당 50만 원입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412페이지. 여기도 뭐 다 법조문에 이런 말 나오는데, 자, 거기 411페이지 봐봐요. 411페이지 보시면, 411페이지 보시면 저 위쪽에 동그라미 3번 사망입니다. 거기 1, 2가 있어가지고, 2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토지거래 허가 위반에 대해서는 거기 5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대상자가 얻어맞는 과태료의 몇 퍼센트? 20% 포상금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얻어맞는 과태료의 몇 프로? 20%. 그런데 최고 얼마 넘을 수 없다? 1,000만 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그런데 이제 토지 거래 허가는 건당 얼마예요? 50만. 자, 거기 1번, 2번이 나와 있잖아요. 자, 411페이지 맨 위에 거기 동그라미 3번 사망 내용 있잖아요. 사망에 1호, 2호 있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5, 6월달 교재 나오면 잘 돼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페이지 넘겼어요. 자, 외국인 특례 규정. 이거 우리 안 했나요? 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서 이거 먼저 같이 했죠, 우리가.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실무로 들어갑니다, 실무. 자, 개별 실무, 우리가 이제 실무는 일반적 실무하고 개별적 실무인데, 최근에 출제 경향은 일반적 실무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원래 우리 법령하고, 그 다음에 실무하고, 이거 이제 70%, 그 다음에 이거 30% 이렇게 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법령이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 있잖아요. 이게 이제 들어오면서 여기에 출제가 7개 내지 8개가 돼요. 여기가. 그래서 이쪽에 출제, 원래 30%면 40문제, 12문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출제될 게 1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우리 실무에서는 지금 몇 문제 나오냐면 5문제 나와요. 5문제. 그 5문제가 실명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그리고 매수증, 대리.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 앞쪽은 출제 비중이 다 떨어졌어요. 거의 안 나와요. 자, 그래서 그냥 너무 깊이 있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 출제될 만한 것만 우리가 볼 건데, 그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분묘기준권 파트인데, 분묘기준권 파트만 좀 봅니다. 자, 459페이지. 나중에 실무는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랄지 이럴 때 그 언급된 걸 가지고만 설명해도 충분해요. 그렇게 출제 비중이 없으니까. 자, 그럼 459페이지 분묘기준권 봅니다. 자, 이제 작년에 이게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작년에 아주 엄청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출제 1순위다 했는데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자, 그럼 보겠습니다. 분묘기준권이란 말이 뭐냐면, 자,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고 수호하기 위해 그 기지 부분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한 물권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장리 문화가 매장 문화죠. 매장. 땅이 묻어야 돼요. 근데 누가 돌아가셨는데 땅이 없네. 그럼 어때? 남의 토지라도 이용해서 매장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남의 토지에 묘를 설치하고 그 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남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남의 토지를 사용하니까 일종의 뭐다? 지상권. 이 지상권 유사의 물권. 근데 이게 이제 관습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묘는 함부로 안 건들다 보니까 이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솔직히 오늘날 정서하고는 좀 맞지 않는데, 그래도 이거 얼마 전에 이거 폐지하냐 마냐 해서 공청회 열렸는데, 존치하는 쪽이 50%가 넘어버린 거예요. 이번에 다 폐지될 줄 알았는데, 와, 그래서 의외로 사람들이 아직도 그 매장 문화를 못 버리고 있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지나면 이제 더 이제 세대가 또 바뀌고 그러면 이제 없어질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남의 토지에다 묘를 설치해서 그 토지 부분을 사용한다는 얘기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묘가 설치된 부분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활용을 해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뺏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게 미치고 환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야 중개할 때 묘가 있나 없나 이거 반드시 확인하고 중개를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춰해가지고, 자, 첫 번째 A를 보면, 자,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 취득한 경우 있죠.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어떤 분이 질문을 그때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겼잖아요. 그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그러면 이제 이 이후부터 설치된 묘는요, 이 법 적용을 받아야 돼요. 이 이후에 설치된 묘는.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묘는 이 법 적용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전에 설치된 묘는 어때요? 시효취득 여전히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법은요, 이제는 시효취득 인정 안 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이거 구분 잘 하세요.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기준권 시효취득 인정되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게 언제 설치되었느냐 그걸 가지고 따져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B번 봅니다.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 설치한 경우. 자, 이건 크게 문제 안 돼요.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해서 얼마 동안 이거 설치해서 사용할까? 기간을 약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사용료 얼마 줄래? 이렇게 약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A번처럼 승낙도 없이 설치했는데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을 때 시효취득 인정되는 거.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실은. 그 다음에 C번. 자기 소유 토지에 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묘를 이장한다는 등 특이하기 없이 이걸 매매 등으로 처분할 때. 그러면 자, 이렇게 임야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토지를 거래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여기에 묘가 이렇게 좀 몇 기가 있어요. 그럼 이 정도 면적,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 철거할 거냐 놔둘 거냐, 뭔가 특이하게 있어야죠. 그럼 계약을 할 때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 없이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것은 철거하는 게 아니라 뭐다? 전치하는 쪽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토지 이제 이걸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만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놔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여러분이 조사해서 어떻게 할 건지 특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C번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중개할 때. 자, 그런데 이제 니은 디귿도 묶으세요. 그럼 이제 이 분묘기지권이 자, A, B, C 이 세 가지 경우에 생길 수 있는데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하더라도요. 두 가지. 자, 뭐냐? 봉분 이거. 묘가 이렇게 흑점이 봉분이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일종의 공시 기능하고. 그다음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조건 이걸 갖춰 있어야 인정이 돼. 자, 그럼 이제 인정 범위 해가지고 이제 거기 쭉 나옵니다. 자, 주로 이제 분묘기지권은 판례에 의해서 인정이 됩니다. 판례에 의해서. 자, 그러면 먼저 시간적 범위 한번 보죠. 거기. 자, 459페이지 맨 밑에. 자, 시간적. 자, 존속기간. 그럼 존속기간 어떻게 할 거냐?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분묘 수호 봉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존속하는 한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말이 뭐냐? 거기다 쓰세요. 민법,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릅니다. 이 말이 중요한데 거기 빠져 있어요. 나중에 판례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묘를 자 설치했는데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요. 그럼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분묘가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벌초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관리를 해요. 그러면 그 끝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법의 지상권을 따른다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하여 존속기간을 약정을 하는데 지상권에서는 기간에 대해서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최단 기간을 보장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최단 기간. 그래가지고 물건 형태가 돌덩이나 콘크리트로 지은 튼튼한 건물이면 얼마? 30년. 일반 건물이면 15년. 공작물이면 5년. 이 기간만 보장해줘.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이제 다 철거하라고 해요. 그럼 분묘기지권도 이 지상권 규정을 따르면 얼마 보장해주면 돼요? 묘가 돌덩이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아니잖아요. 일반 건물이에요? 그럼 공작물이에요? 맞아요, 공작. 흙더미 이렇게 모양 만들었으면 다 공작물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찰흙으로 만든 시간 공작 시간. 그러니까 민법 지상권을 따른다면 최단 기간 5년만 보장해주면 돼. 철거해 해가지고 철거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민법 지상권 규정을 따른다, 안 따른다? 이거 안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미치고 환장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영구무한이 되는 거예요. 영구무한. 자, 460페이지. 자, 장소적 범위입니다. 자, 분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 수호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 그 기지 주위 공지까지. 그러니까 분묘 기지권에 얼마만큼 미치나요? 그러면 이 묘가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것만이 아니라 주위의 공지, 어느 정도 잔디 심어지는 여기까지 미친다 이거예요. 이 면적이 적은 면적 아니죠. 토지 소유자는 이만큼 뺏기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까지 미친다. 자, 그 다음에 B번. 그러므로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럼 거기까지 미치느냐? 이건 아니다. 사성이 뭐냐면 우리 묘 뒤에 보면 이렇게 반달 모양 흙더미 이렇게 쌓아놓은 거 있죠. 담처럼. 묘 같은 데가 이런 거 있어. 이걸 이제 우리 사성 그래. 이런 게 이제 나오면 여기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이런 묘 형태가 가장 잘 만들어진 데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조선 왕릉 있잖아요. 왕릉. 자, 그래서 묘를 굉장히 좀 신경 쓰는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자, 이제 권리를 봅니다. 자, 그럼 이 기억입니다. 분묘기지권자는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거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니은번이에요.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거기 밑줄. 그러니까 자, 분묘기지권 인정됐어요. 이만큼. 여기에 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묘가. 그런데 여기에 공간이 있다고 해서 여기다 새로 설치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야. 새로 설치하는 거. 기존에 있는 것은 인정해 주지.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권리의 귀속 주체가 종손에게 우선적으로 인정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중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선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 분묘기지권은 누구에게? 종손. 근데 이제 예외로 종손이 아니라 종중에서 관리해왔다면 그때는 누구에게 있다? 종중에게 있다. 이제 이렇게 판례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 다음 5번입니다.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하죠. 자,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때는요, 우리 판례가 지료 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있어요. 자, 시효 취득은 지료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중에 이제 토지 소유자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료 안 받았는데 지금부터라도 지료 달라라고 청구를 했다면 거기 밑줄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한 판례죠. 이게 작년에 나온 거죠. 이것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판례.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면 거기 오른쪽에 판례가 쭉 있잖아요. 자, 이런 판례를 보면 되는데 이거 나중에 5, 6월 달에 보시면 돼요. 이거 중요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프린트로 간단하게 했어요. 자, 프린트. 오늘 프린트 봐봐. 오늘 프린트. 예전에는 나왔는데 요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자세히 막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 프린트 한 페이지 이 정도면 돼. 이것도 많아. 이것도 실은. 자,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 거기 보시면 이제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장 문화를 못 버려.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법을 만들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존치 기간. 그래서 이제 30년으로 딱 정해놓고 그 기간 지나면 다 철거하게끔. 그럼 어차피 철거할 걸 여러분 어때요? 매장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될 수 있는 매장 하지 말고 뭐 하자? 화장. 화장하고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자, 용어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적용묘지 보세요.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에 적용되지 국립묘지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사설묘지를 알아두세요. 사설묘지는 4개. 자, 뭐다? 개인묘지, 가족묘지, 그리고 종중문중묘지, 그리고 법인 등 묘지 이렇게. 자, 이 4개 사설묘지, 개인, 가족, 종중문중, 법인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분묘부터 봅니다. 자, 먼저 개인묘지입니다. 자, 개인묘지는요. 자, 거기 묘를 설치하고 나서요. 사후 신고하게 돼 있어요. 며칠 내에? 30일 내에. 그래서 개인묘지는 사후 신고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나 종중문중 법인은 다 사전 허가입니다. 묘 설치하기 전에 미리 허가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법인 묘지 같으면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 법인에 한정한다 그랬죠?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 법인 한해만 법인 묘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비영리 법인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면적입니다. 자,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개인 묘지는. 그리고 가족은 100 이하고 종중, 문중은 1000 이하. 그리고 법인은 10만 이상인데, 자,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개인 30 초과할 수 없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나 종중은 100, 1000이니까 뭐 외우기 쉬우니까 여기까지라 하고 법인까지는 몰라도 돼요. 근데 그 밑에 걸 알아야 돼. 자, 가족이나 종중, 문중, 법인, 묘는요. 어때요? 묘지 안에 묘가 여러 개 설치되잖아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묘 한 기가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냐?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어요. 자, 개인은 얼마? 30제곱미터. 그리고 이제 가족이나 종중, 문중, 법인은 묘 한 기가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다? 이게 10. 그리고 합장은 15제곱미터 초과하지 마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형태입니다. 분묘는요, 봉분 높이가 1m 넘지 마라. 그리고 평분은 50cm 넘지 마라 그랬어요. 자,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봉분 높이 있잖아요, 이거. 이게 얼마 넘지 마라고요? 1m, 1m.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걸로 말하자면 세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어때요? 죽어서라도 좀 권세도 있고 재산도 있고 막 이렇게 과시하려면 이걸 엄청 이렇게 크게. 그래서 점점 크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원래는 그러니까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무덤. 근데 이제 왕들은 또 이것을 릉이라고 또 이름도 바꿔가지고 지금 릉이라고 무덤 릉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점점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점 커진 거예요. 실은 이것도. 죽어서라도 좀 차별화하겠다. 참 이게 좀 그래. 자, 그런데 이렇게 크게 지으면 안 돼요. 법으로도 다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래, 거기 봐요. 장래. 자, 마지막 줄에 장래. 자,
매장은 사후 신고입니다. 이거 체크하세요. 매장은 사후 신고. 그래서 매장 후 30일 내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화장이나 개장은 사전 신고입니다. 자, 화장과 개장은 사전 신고. 자, 매장입니다. 장례 치렀어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정신없잖아요. 장례 다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신고한다 이러면 돼요. 자, 그런데 화장이나 개장은 사전 신고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기억하냐? 화장. 우리 여자들 얼굴에는 화장이라고 좀 바꿔서 생각해요. 우리 여자들 얼굴에 화장 집 나가기 전에 해요? 들어와서 해요?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사전이다, 사후다? 사전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 그 다음에 개장. 개장은 뭐냐? 화장 고치는 거. 자, 나가기 전에 현관문에서 고치고 나가야 돼? 들어와서 고쳐야 돼? 고치고 나가죠? 아, 그래서 뭐다? 사전. 이러면 쉬워. 자, 화장과 개장은 사전이다. 그 다음, 설치 제한입니다. 자, 개인과 가족 묘지 같은 경우는요, 도로나 철로 하천구역에서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그리고 20호 이상 인가, 학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곳에서는 300m 이상 떨어진 곳에다 설치해야 돼. 이제 이게 거리 제한이에요. 그런데 종중, 문중이나 법인은 300m, 500m 더 멀리 떨어져야 돼. 왜? 묘가 설치가 더 많잖아요. 자, 그래서 가족이나 개인은 200, 300, 종중, 문중, 법인은 300, 500. 자, 이렇게. 그리고 용도 지역별로. 자, 첫 번째, 국토법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대한 묘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어디다 해야 돼요? 주상공, 녹지. 우리 임야에다 하잖아요. 산에다, 묘는. 그러니까 녹지 지역에다 묘는 설치하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번, 녹지 지역이라 하더라도 묘지나 화장장, 납골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안 될 것이고. 그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에다 설치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냐? 상수원 보호구역은 우리가 상수원, 수돗물 먹기 위해서 수량을 많이 확보해야 되죠. 근데 묘 만든다고 우리나라 사람 나무 다 베어내잖아요. 나무 다 베어버리면 어때? 수량이 확보가 돼요, 안 돼요? 나무가 많이 있어야 나무가 비 올 때 물을 머금어서 내뿜어가지고 우리가 저수지 물이 많이 채우잖아요. 근데 민둥산이면 그냥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냥 강으로 다 그 물이 다 낭비돼. 그냥 다 쓸려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묘를 안 되고. 근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게 있죠. 상수원 보호구역에 묘가 있어가지고 묘가 한 500기, 1000기 있다고 해봐요. 그럼 비가 내리면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그 뼈다귀 사이를 훑어가지고 이제 땅. 우리가 수돗물 먹어, 설렁탕 먹어요. 느낌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왜? 약되고 좋지.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에도 묘 설치하면 돼, 안 돼요? 나중에 발굴할 때 우리 할아버지 뼈인지 고려시대 뼈인지 구분이 안 돼. 그 다음에 수변구역, 물가, 청개구리 후손이나 해야 돼. 우리 청개구리 후손 아니죠? 그 다음에 접도구역, 도로 옆에. 자, 도로가 있으면 이렇게 도로 옆에다가 묘를 설치한다. 말이 돼, 안 돼? 왜 안 돼요? 왜? 미관상 좀 안 좋고. 그 다음 나중에 도로 확장공사 같을 때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설치 제한지역, 뭐 외울 것도 없어요. 아, 대충 이런 데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되지 뭐. 그 다음 자연장지. 최근에 이거 많이 물어봐요. 자연장지. 왜냐?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묘를 하자. 그래서 최근에 이게 막 캠페인도 벌이고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뜸했는데 예전에는요, TV만 틀면 맨날 이거 캠페인만 했어요. 예전에 막 그 케이블 TV 이런 데서. 근데 요즘 이제 많이 의식이 바뀌어서 안 하는데, 자, 자연장지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 수목장. 그래서 나무 베어내지 않고 그 나무 밑에 뿌리 그 근처에다 심는 거 있죠? 아니, 그 묻는 거 있잖아요. 이때 이제 그 유골 단지도 사가서 없어질 걸로 해야 돼요. 그 도자기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무 거기다 띠 하나 들어죠. 누구의 묘, 나무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자, 개인은요, 이거 사오신 겁니다. 면적은 3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나 종중은 사전 신고고요. 법인은 사전 허가예요. 아, 이게 아까 저기 묘지하고 구분하세요. 묘지는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다 사전 허가예요. 그런데 자연장지는 가족과 종중, 문중은 사전 신고예요. 이거 구분하세요. 그리고 면적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자, 묘지는 개인은 30 초과하지 마라. 그러니까 30 이하란 얘기예요. 그런데 자연장지는 30 미만이고요.
가족은 100 미만이고요. 종중문제 여기는 2000 또 이하라고 돼 있어요. 엄청 헷갈려. 이게 통일 안 돼서. 자, 조금 구분하시고. 그 다음 분묘 설치기간, 이제 이게 중요해요. 자, 1번. 공설이나 사설묘지에 설치된 묘 설치기간 몇 년이다? 30년. 자, 그런데 1회 하나요, 30년으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할 때도 무조건 30년 해야 돼. 그러니까 최장 얼마까지 묻힐 수 있다? 60년이에요. 근데 60년도 자식 잘 둬야 60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봐봐요. 연장해가지고 30년 지나서 벌초하러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안 오죠. 그러니까 매장 화장해달라고 하세요. 자식들 고생시키지 말고. 또 벌초하러 왔다가 벌에 쏘여서 죽고, 벌초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우리 해마다 뉴스에 나와 안 나와? 해마다 뉴스에 나와. 그래서 요즘은 벌초 안 하려고 어떻게 해요? 묘를 콘크리트로 씌우잖아. 아, 몰라요? 요즘 콘크리트 씌워버려. 또 멧돼지가 파헤친다 해가지고 그거 못하게 한다고. 콘크리트 씌워요. 그게 뭐야, 그거 묘. 참. 그러니까 우리는 화장.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동그라미 3번 봐봐요. 그럼 이 기간이 종료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료된 날부터 1년 내는 다 철거하고 결국 화장이나 봉안해야 돼. 어차피 철거할 거. 꼭 매장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이제 타인 토지 설치. 자, 이제 잘 보세요. 남의 토지에 이제 무단으로 묘를 설치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거기 보시면 1번 토지 소유자는 묘지 설치자. 그럼 묘 주인입니다. 묘지 주인. 자, 그리고 또 연고자 이 사람들은 관할, 시장 등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했다고 해서 그냥 파헤치는 게 아니라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돼. 자, 묘는 함부로 안 건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억을 보면, 자, 어떤 경우냐면, 자,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했다. 또 묘지 설치자는 연고자 승낙 없이 설치했다. 자, 이런 경우는 관할청 허가를 받아서 이제 개장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개장 시 미리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고를 하고요. 누가 했는지 알면 그 사람한테 통보해줘요. 근데 거의 이제 누가 안 나타나잖아요. 몰라. 그래서 분묘 개장 공고라고 신문에 보면 거기 짤막하게 한 줄 나와요. 예. 분묘 개장 공고. 그래가지고 거기 3개월 이상 준다고 그랬죠. 딱 3개월 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안 나타나면 이제 관할청 허가받아 다 철거해버린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럼 이제 3번입니다.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 연고자는 이제 토지 소유자 이들에게 분묘 보존량 권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 시효치도 이런 거 인정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여러분 조심할게요. 분묘 개장 공고 이것도 조심하세요. 그것만 노리는 또 사기꾼들이 있어요. 자, 한 번도 안 나타나다가 분묘 개장 공고 딱 했으면 일주일 만에 딱 나타나요. 그거 우리 거라고.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 이거 어떻게 철거하시려고요? 아니요, 철거 못 한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장비 달라고 그래. 이장비 한 몇백만 원 뜯어가요. 자기 묘도 아니에요. 자기 묘도 아니고 분묘 개장 공고 뉴스에 광고 나온 거 있잖아요. 신문에. 그것만 보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와, 제가 그 한번 상담 받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야,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참 사기꾼들은 별의별 수법입니다. 그것만 노리고 또.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분묘 개장 공고만. 참 대단해요. 그 다음에 넘기면 농지법인데, 자, 농지법 간단히 봅니다. 자, 농지법 이제 공법에서 해요. 솔직히 우리가 여기서 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농지법 시험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중요한 개정사항이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맨 밑에 금쟁이를 봐봐요. 금쟁이 이번에 신설됐어요. 자, 그러니까 농지법 여러분 한 문제 나올 때, 자, 이거 제가 이제 5, 6월달 가서 좀 자세히 해드릴 건데, 거기 금쟁이 봐봐요.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예요. 중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취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개할 때 당신 진짜 농사 지을 거냐? 그래서 이건 농지증 필요합니다. 이거 설명하고 이제 중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농지도요,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소유 상한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위반한다는 걸 알고도 여러분이 중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농지 위탁경영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 그러니까 농지 위탁경영도 그 위쪽에 보면
이거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러이러한 경우만 예외로 위탁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걸 또 여러분이 위탁하게끔 해가지고 중개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또 뭐예요? 이걸 권유하거나 또 여러분이 중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선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걸렸잖아요. 그럼 그 위반 행위도 처벌하고요.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만 하더라도 처벌돼. 그러니까 여러분 중개할 때 중개된 표시 광고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이제? 그럼 그거 걸리면 얼마냐? 3년 3천만 원짜리. 자, 그러니까 농지 위반에 대해서 걸리면 큰일 나요. 이거 3년 3천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자, 이 금쟁이 알아놔셔요. 금쟁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 농취증 봐봐. 이제 저 위쪽으로 가서 농취증. 자, 농취증인데, 그 농취증이, 자, 이거 이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그러면 거기 당구장 표시 봐봐요. 당구장 농취증. 농지 소재지 시구 읍 면장한테 가서 발급을 받아요. 그러려면 이제 먼저 농업경영계획서를 써가지고 가거든요. 그럼 이제 농업경영계획서 써가지고 가는데 1번 이거 작성하여 제출은 며칠 내에 발급해준다? 이게 바뀌었어요. 4일에서 7일로 바뀌었어요. 혹시 농지법에서 한 번이나 했어요? 농지법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럼 참고로.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영농계획서, 그러니까 농업경영계획서를 줄여서 영농계획서라고 하는데, 자, 이걸 써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외로 이걸 작성하지 않는 경우 있어요.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자, 이것은 며칠 내에? 4일 이내에 발급해줘요. 그리고 농지위원회 시임의 대상일 때는 14일 이내에 발급해줘요. 농지위원회 시임의 대상이란 말은 뭐냐? 이 사람 아무래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 같다. 이런 의심이 들면 시의무를 거쳐요. 그러니까 시의무를 거치니까 시의무의 기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며칠 이내에 발급해준다? 14일 이내. 자,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자,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있죠. 자, 시험, 연구, 실습 목적이다. 벌써 이게 계획이잖아요. 이게 계획하고 똑같으니까 따로 안 써도 되고요.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신고를 한 자가 취득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영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 필요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농지개발사업지구에는 어쩌고 저쩌고인데 중요한 건 뭐냐? 주말 체험 영농일 때도 예전에 생략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말 체험도요, 농업경영계획서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라고 그래요. 아까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있잖아요. 자, 이거 중요해. 이제 주말 체험 영농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최근에 농지를 투기 많이 했잖아요. 한때 막 무대기로 적발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강화됐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위에 경자 유전의 원칙.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또. 거기.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되고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농사 안 해. 그럼 농지를 처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농지를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자, 이때 이행강제금. 감정가격이나 개별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이 25%입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엄청 세졌어요, 지금. 20%에서 25%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농지 투기 잡겠다고 지금. 자, 그렇게 해서 딱 이 정도만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다시 자세히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합니다. 문제풀이 할 때. 자, 이거 잘 모아놨다가.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어디를 볼까면 실명법 보고 나머지 다 건너뜁니다. 자, 우리 실명법 명시탁 있잖아요. 자, 우리 교재 520페이지. 519페이지는 519페이지. 자, 여기 펼쳐놓고 쉬었다가 보면.